네, 시사인 특집입니다. 보다가 리미티드 에디션 또는 언리미티드 에디션 굿즈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는데 꽤 인기가 있다고 해요. 굿즈가. 근데 이런 굿즈가 인기가 있는 게 소비가 뭔가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그 유희의 영역으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재밌으면 그냥 사는 그런, 특히 Z세대들이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다가 이제 저한테 3,000원 소액 후원자들에게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이런 조각 소품, 이거는 이제 조각이고, 그다음에 소조, 제가 이제 도자기 가마를 저기 익산 모현동 작업실에 가마를 하나 살 거예요. 제가 흙으로 뭐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취미처럼 만든 것들을 그런 거의 이제 저에게 뭐 1원이라도 잃지 않은 모든 후원자들에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겠다. 뭐 많아봐야 1,000명일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반도체에서 제가 이제 그 반도체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경쟁자는 그 충분히 따라왔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한국의 반도체 위기가 왔고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칩을 만드는 자 천하를 가지리라, 이 특집 기사인데, 그게 뭐냐면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계속해서 집적하는 건데, 그 집적하는 것이 전자제품은 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회로를 만들면서 이렇게 더 얇게 작게 만들거든요. 근데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전자를 가두거나 흐르게 하거나 하는 정도의 그 가장 작은 단계까지, 그 얇은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전자가 그냥 통과해버리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방식으로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칩을 만들 수 없는 한계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14나노미터 머리카락 두께의 5,700분의 1 수준, 약 머리카락 두께의 6,000분의 1 수준인데,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지금 이미 이 단계까지 갔고,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전자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 넘사벽이라는 것에 다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거기에 도달했고, IBM이니 어디니 중국이니 거의 다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후발주자가 따라오기는 되게 쉽겠죠. 앞에 먼저 나간 사람이 이제 무어의 법칙도 맞지도 않아요. 물리적인 한계, 더 이상 더 작게 만들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칼하고 이런 연필을 주고 이거를 이쑤시개만하게 깎아봐라 하면 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머리카락만하게 깎아봐라 하면 못 깎아요. 칼날이 나무를 지나가는데 나무가 휘어버리죠. 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그런 두께라는 게 있단 말이죠. 나무로 이쑤시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대나무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얇게 되는 거거든요, 대나무가. 그래서 참빗이라고 왜 이 잡는 빗이 그 대나무로 돼 있는 거죠. 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대나무 이쑤시개가 그래서 더 얇게 나오죠. 근데 대나무도 깎다 보면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그렇죠.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온단 말이죠. 바로 반도체가 지금 현재 반도체 만드는 방식이 바로 그런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처리해야 될 메모리 용량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너무나 선진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진 민간 기업도 쩔쩔매는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기술인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넘어갈 수 없는 벽에 봉착한 상황인 겁니다. 후발주자는 이미 따라왔거나 아주 손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있죠. 젓가락 기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이 다음에는 단순한 물리화학적인 변화로 따라갈 수 없는 양자물리학적인 단계로 넘어가야만이 이 다음 기술이 나오는 단계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국하고 미국이 바로 이 다음 컴퓨터,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진정한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이 다음 단계 기술에 대해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이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부품 측면에서는. 근데 인공지능이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을 현실에 적응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측면, 빅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교육시켜서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능력은 중국이 앞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집적해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무수한 공산당원들을 투입해서 연구원들을 투입해서 그것만 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변수가 있는 것이죠. 좀 길어졌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자, 74,000년 전 동굴벽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74,000년 전 동굴벽화의 그 시기가 그 부근에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호모사피엔스의 그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호모사피엔스에게 멸족을 당했느냐. 서로 유전자가 교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결혼이 가능하고 애를 낳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답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그림을 못 그렸다라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신체 구조가 창을 멀리 던질 수 없는 구조래요. 어깨가 이렇게 던지기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온 것들이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은 뭔가 스토리텔링이 좀 약하다. 그래서 종교를 안 믿은 것 같다. 그런 두 가지 때문에 대규모로 집단화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싸우는데 굉장히 불리했다, 신체가. 그래서 육체가 그림을 못 그려서 망한 게 아니라 전투에 약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죠. 그래서 그 오래전의 벽화가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그린 건지 네안데르탈인이 그린 건지 이거 더 연구를 해야만 한다라는 점.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벽화를 그리는 상상화를 할 때 이렇게 남자들이 그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고대 벽화를 남자들은 사냥을 가고 혹시 여자들이 그 동굴 안에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벽화 중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넣고 가루를 뿌리는 그 벽화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에 노출이 되면은 이 약지 손가락이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태내에서. 여자들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약해지면 이게 더 길어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강한 편입니다. 이게 훨씬 길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했을 때.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손가락 사진만으로 코치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검지하고 약지에서 약지가 길면 운동을 더 잘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은 원래 도파민하고 상호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근육과 신경계에 훨씬 더 긴밀하고 빠른 순발력이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리도 더 잘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 제가 정교꿀 서울대 가다 그, 책 쓰면서 다른 공부법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못했다가 성적을 올린 책들을 시중에서 싹 한번 참고해서 내가 집대성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봤는데 1대 9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은 성적에서 성적을 많이 올린 것은 남자가 90%예요. 그리고 여성은 1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여성이 10%밖에 안 되냐면은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리고 두뇌를 굉장히 빠르게 돌리는 데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이 하나의 기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의 성적은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남학생들은 지가 불타올라서 지 열정으로 성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동기부여에 조금 더, 여학생들은 관리에, 그리고 일상생활의 습관 이런 거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성적이. 자, 그래서 스텐실 벽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검지가 더 긴 비율이 50%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비율이. 그래서 물론 남자 중에서도 약간 여성 호르몬에 좀 더 노출이 된 좀 여성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더 색감에 더 민감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약지 길이가 짧은 남자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고대 벽화의 예술가들은 대략 40% 정도는 여자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뭐 결론이라는 게 아니라 대략 그래요. 유추를 해보면 40%는 여자 화가였다. 아주 재밌는 사실이죠. 김형민 SBS PD가 이런 좀 근현대 역사에 대한 좀 재밌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호남선 기차는 왜 눈물이 내렸을까? 그 노래가 있죠. 왜 눈물이 흐르고, 그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나 어이가 없네 이거. 1970년대부터 이제 경상도 쪽을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당시 경부선에 기차가 운행하던 게, 잠시만요. 경부선이 112대, 호남선은 28대였다는 거예요. 경부선이 112대, 호남선이 28대. 그러니까 기차를 거의 이제 인구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동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1960년에 1월 달에 31명이 압사하는, 기차를 타려다가 깔려 죽는 사고가 생겨요. 호남선에서. 기차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인구 대비 훨씬 적게 배치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기차 내부도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의자 하나에 세 사람씩 앉았고, 뭐 이런 황석영 씨의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네, 이게 보니까. 너무너무. 아무튼 참. 그런데 이게요, 항상 세옹지마죠, 인생이. 역사도 그렇고 삶이 세옹지마 같은 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라남북도가요, 공장지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많고 은퇴한 고령자들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뭐 장흥의 로아스타운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렇게 병원이 갖추어진 전원주택 단지를 선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라남북도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친환경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공장 굴뚝이 없는 데를 좋아하니까. 역습이죠, 역습. 공장 지대의 역습, 환경의 역습, 뭐 이런 것처럼, 또 어떤 뭔가, 다른 느낌의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북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이거는 크게 신문에서 소개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가 무기 개발에서 생명공학하고 나노공학, 즉 4차 산업혁명 분야까지 이제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놀라운 거고, 김정은의 그 발표를 이렇게 인공지능이 종합 분석을 했대요. 몇 개 안 됐는데 했더니 김정은이 원하는 건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핵을 보유한 채 첨단 과학 강대국이 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걸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미 중국은 핵을 보유했죠. 근데 첨단 강대국이 되는 건 미국이 지금 막고 있죠. 중국조차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제조 2025라고 4차 산업혁명을 엄청나게 발달시키겠다는 그 계획까지도 수정하고 있죠, 중국이. 굉장히 쉽지 않은 꿈이라는 것이죠. 김정은의 그 야망이라는 것이. 자, 넘어가고요. 저번에 고시원 화재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많이 불이 났대요. 10개월간 고시원 화재가 69건이었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69건의 고시원 화재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 배달원들이 많고요. 배달 건수가 많은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또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화재 위험이 있는 고시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찾아가는 복지, 환경 안전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서울시에서부터 좀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청년 공공 임대주택하고 집 같지 않은 데서 사는 분들을 위한 좀 안전을 위한 아주 조치들. 그래서 전선이 노후화 됐는지 좀 정기 점검도 좀 해주고 그런 팀을 좀 비상 가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